지난 영상에서는 맨하탄 3베드 콘도죠. 왜 4배 차이가 났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타입의 두 매물을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역시 공간남 채널을 가지고 계신 유튜버랑 협업을 했고요. 투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풀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 위주로 다뤄볼게요. 두 매물의 비교하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타운하우스에서 관리비가 0원이라는 건데요. 하우스랑 같은 개념이라서 내가 직접 다 관리를 하는 대신에 콘도처럼 나오는 관리비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텍스가 월 7,000불이라서 결국에 월 유지비 자체는 콘도보다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5,000 스퀘어피트가 되기 때문에 또 텍스가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미드타운 콘도는 관리비랑 텍스 다 합해서 한 5,300불 정도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터틀베이 3베드랑 비교를 하면은 두 매물에서의 차이점은 부동산 텍스가 더 나오는 건데요. 조금 후에 보여드릴 거지만 높은 층의 코너 유닛이라서 프리미엄이 붙는데 프리미엄 치고는 텍스도 저렴한 편인 거예요. 첫 번째 매물 투어 클립부터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와, 뉴욕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네. 않아요. 네, 분수가 분수도 지금 있고 이야. 이런 조경들을 또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빌딩 네. 자체가 1880년도에 지어진 빌딩이기 때문에 지금 나무들을 보시면은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빌딩이 오래됐다는 거를 이 나무들을 보면서 아실 수가 있죠. 아, 이 뒤편 테라스에 분수가 있고요. 이렇게 큰 나무까지 있는 타운하우스가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돌로 되어 있어서 잔디보다 관리가 쉬운 편이고요. 조경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타운하우스는 이런 가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확 달라지고요. 이 조경을 얼마만큼 잘 해놨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어요. 여기서의 특이점은 부대 시설이라는 어메니티가 없잖아요. 타운하우스 이게 전체를 내가 쓴 집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없어요. 아, 엄청 큰 장점이네요. 네. 텍스가 들지만 관리비는 없다. 그 대신에 눈도 치우고 재활용도 하고 모든 걸 내가 관리해야 된다. 이 하우스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모두 관리를 해야 되는 대신에 콘도처럼 관리비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도 치우고 눈 오는데 눈 치우고 이런 게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매니지먼트나 관리를 해주시는 분을 따로 고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뉴욕 같은 경우에 집 앞에 있는 눈은 집주인이 치워야지 되고요. 집 앞에서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국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이런 관리를 다 해주잖아요.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집은 내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관리비가 0원이기 때문에 월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분, 네 분 사시는 것 같은데 의자는 진짜 너무 항상 많이 있네요. 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 많이 초대하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까지 다 수용을 해야 돼서 보통은 6인용에서 8인용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타운하우스들은 콘도랑은 다르게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마다 각자 하는 역할이 뚜렷한 것 같아요. 보시는 공간은 다이닝 겸 라운지 공간이라서 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어울리는 공간이에요. 이 집의 특징은 지하실이 있는 대신에 이 0.5층 아래가 가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하가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완전히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닥이 엄청 이 바닥 자체가 오리지널 바닥 같아요. 150년 전에. 네네네. 뭔가 그 느낌이 좀. 네. 그쵸, 너무 네, 딱딱하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좀 새 것 같이 보인 거지. 이제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삐걱삐걱하는 마룻바닥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요. 이 타운하우스는 워낙 100년은 기본 집들이 많아서 옛날 느낌이 많은데요. 생활이 편하게 모던화는 시키지만 얼만큼 보존을 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정말 돈을 얼만큼 쏟아 부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타운하우스를 구매를 하실 때는 이런 오리지널을 무조건 다 살릴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얼만큼을 살릴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구매 포인트예요. 오, 이게 너무 네. 예쁘다. 아까 보셨던 가든 공간이 이제 네.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와. 뷰가 조금 더 잘 나오죠. 네. 이 분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 가든 공간이 이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층을 가시더라도 가든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뒤편이 타운하우스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공간이라서요.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빌딩 앞편을 보는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간들이 빌딩 뒤편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가든을 얼만큼 잘 가꿨는지가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1층에 여기에도 벽난로가 있어요. 맞아요. 벽난로가 층마다 있었어요. 있는 거네요. 네, 이게 굴뚝이 연결이 되니까요. 아마 이 위치에는 위층에도 벽난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특별한 난방 시설이 없었잖아요. 이게 네네. 100년 이상이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런 빌딩들을 프리워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전쟁 전의 빌딩이라는 의미예요. 1800년 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때를 프리워라고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194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그거를 이제 포스트워라고 불러요. 전쟁 후의 빌딩. 이런 타운하우스나 오래된 코업을 구매하실 때는 벽난로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 곳이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멘틀도 대리석에 오리지널이 보존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벽난로라면은 계속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관리가 잘 안 된 경우에는 굴뚝을 아예 막아버려서 데코로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곳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좀 좋은 나무들을 태우면은 그 나무의 향들이 좀 집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벽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 리스트에 꼭 추가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워나 포스트워 아파트만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정도 집이면은 엄청 관리 잘 되고 엄청 잘 해놓고 사시는 편인 거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는 지금 여기가 방이 4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은 5개 이상이에요. 6개. 그래서 대부분 900만 불, 1000만 불대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건 700만 불대니까요. 갖춰놓은 컨디션을 비교했을 때는 네.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편인 거죠. 어퍼 이스트 타운하우스는요. 사이즈가 큰 것들도 있고 그만큼 내부에 힘을 준 곳들이 많아서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요. 지금 보시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퍼 이스트 중심은 아니지만 또 어퍼 이스트 초입이고 사이즈가 1000만 불이 넘어가는 타운하우스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라서 가격대가 잘 나온 편이에요. 여기가 라이브러리 공간이고 네. 우와. 저희가 이제 빌딩 앞을 보는 거죠. 타운하우스 앞을. 그래서 스트릿을 보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방을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좀 선호한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옛날 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뭐 네. 손님들을 모시는 공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분류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윙도어라기 하기보다는 이렇게 파켓도어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서재 공간은 건물 앞편을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침실보다는 사생활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건물 앞편에 두고 생활을 제일 많이 하는 공간들을 가든 쪽으로 위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모든 공간이 한 번에 다 오픈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공간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편이라서 중요한 미팅을 하시거나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문을 닫아서 거실 공간에서는 볼 수 없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새 콘도에서는 조금 볼 수 없는 특이한 레이아웃인 거죠. 안방이에요. 안방? 네. 이거 베개를 왜 이렇게 많이 쓰시지? 너무 궁금. 이거 너무 궁금해. 주무실 때는 다 이제 빼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내 집 정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스트릿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가 다녀서 차 소리도 들리고 해요. 그래서 방을 메인 방들은 뒤편에 놓는 편이에요. 이게 밖으로 차가 다니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이 없어서 이제 뒤편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은 새 소리도 나고 맨하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공간들은 가든이 보이기 때문에 이 가든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폭이 좁아도 모든 집의 층고가 너무 높아요. 맞아요. 층고가 대부분 높은 편이에요. 층고가 네. 3m가 다 넘으니까 네.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네네네. 없는 게 또 이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네네네. 같아요. 맨하탄에서는 층고가 낮은 집은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코업들도 층고가 높은 편이라서요.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특히 층고가 높은 로프트 스타일의 경우에는 두 층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분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훨씬 실용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따님분의 방이라고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쇼룸같이 해놓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풀세트로 해서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그것도 있나요? 염두에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세요. 이 집이 너무 스테이징이 다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전체 같이 다 팔아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집이 더 빨리 팔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나 큰 가구들은 내가 이사를 했을 때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목적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비주얼적으로도 좋아야지 무조건 가구가 있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를 파시는 경우에는 컨셉 가구 스토어들이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그대로 구매를 하시기도 해요. 특히 세컨홈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가구를 하나하나 다 구매를 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 절약이 되겠죠. 다음 클립 한번 볼까요? 아직도 안 내려왔네?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저 지금 좀 네. 발목이 다 내려왔어요 이제. 네. 층이 조금 높고 이렇게 4층으로 분류가 돼서 사생활이 보장은 되지만 계단에 경사가 있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침실들이 3층이랑 4층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침실을 2층으로 옮기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 매물을 고른 이유는요. 우선은 가든 공간이에요. 이렇게 분수가 있고 또 큰 나무들도 있고 조경까지 완벽하게 잘 돼 있는 곳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운하우스는 가격도 적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편이고요. 그래서 따로 손댈 필요가 없는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지널 마감도 있는데요. 이렇게 100년이 된 오리지널 마감재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또 벽난로도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석 멘틀로 돼 있고 오리지널을 보존한 벽난로라는 게 희소 가치가 또 있고요. 위치적으로도 어퍼 이스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 대비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에요. 보시면은 천장에 전기 공사들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따로 전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별한 레노베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매물은 좀 거래 히스토리가 재밌는데요. 2017년에 995만 불로 하나로는 150억 정도 매물에 나와서 계속 안 팔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마켓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어퍼 이스트라고 하더라도 이 방이 4개짜리 5,000 스퀘어피트 정도로 1,000만 불은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런 타운하우스 매물들은 솔직히 부르는 게 가격이기도 해요. 얼만큼 특이한 타운하우스냐에 따라서 더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 바이어가 딱 나타나면은 잘 맞물려서 팔릴 수는 있지만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2021년에 715만 불 하나로 따지면은 108억에 매매가 됐어요. 원래 리스팅 가격에서 한 28% 정도 내린 가격인 거죠. 그리고 2025년 작년이죠. 저희가 이걸 촬영한 시점도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던 가격보다 10% 상승을 한 금액인 789만 5천 불 하나로는 119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놨어요. 부동산 텍스 같은 경우에는 7천 불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관리비는 없어요.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를 보면요. 뭔가 수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스테이징으로 극대화를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물의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매물로 나와 있다가 테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매물을 다시 내렸는데요. 마켓이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한 거였고 안 팔아도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마켓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임자 바이어가 나타나면은 가구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구매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두 번째 아파트를 볼게요. 여기는 킵스베이라고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아요. 땡큐. 여기도 방 3개짜리, 네. 화장실 3개 반짜리. 그래서 여기 반짜리 화장실을 보실 거예요. 크지 않다. 파우더룸. 예, 이 아파트의 경우는 킵스베이에 위치한 5년이 된 신축 콘도거든요. 한인타운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화장실을 0.5 베스나 파우더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간의 경우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내 개인 화장실을 내주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든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샤워 시설이 없고요. 화장을 고치는 화장실이라는 의미로 파우더룸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미국의 경우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또 사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피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게 너무 좋다.
그쵸. 여기 코너 유닛이고 여긴 이스트 리버예요. 이쪽이 롱아일랜드 시티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브루클린이고요. 그래서 윌리엄스버그랑 이제 다운타운 브루클린이 저쪽에 보이는 거죠. 세계무역센터 저기 보이시죠? 아, 네네네. 이 아파트 경우는 1600 스퀘어피트라 한 대략 45평 정도 코너 유닛이라서 창문이 굉장히 많고요. 거실이랑 주방이 연결이 돼 있어서 공간감이 굉장히 크게 잘 느껴지는 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어퍼 웨스트랑 터틀베이 3베드룸 콘도랑은 지금 이 콘도랑 한 150 스퀘어피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공간감 자체가 훨씬 많이 차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코너 유닛의 힘인 것 같아요. 같은 면적이라도 이렇게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으면은 체감되는 공간이 훨씬 넓어져요. 분양 콘도의 3베드룸이면은 5,000달러는 내야 되는. 네네 그렇죠. 5,000불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죠. 그냥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5,000달러다? 맞아요. 근데 5,000달러에 뭐가 포함되어 있길래 그만큼 내는 거예요? 이제 관리비랑 텍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텍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지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시티에서 혜택을 줘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한 2,500불 정도 들고 텍스가 2,800불이라서 이렇게 높은 층에 있는 코너 유닛 아파트 치고는 월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지난번 터틀베이 아파트랑 비교를 하면은 월비용이 한 800불 정도 더 나오는 거고요. 이 차이에서는 부동산 텍스가 한 900불 정도 더 나와요. 아무래도 아파트 컨디션이 다른 것도 있지만 높은 층에 있는 프리미엄 치고도 텍스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실거주지로 거주를 하시면은 맨하탄의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여기서 맨하탄은 17.5%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지로 이용을 하시면은 관리비보다는 차라리 텍스가 높은 게 나은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설명을 좀 자주 한 편이라 아실 거예요. 여기는 뉴욕에서 비싼 동네 중간 이제 가성비 좋다라고 하면 여긴 가성비가 좋은 편에 가성비가 속하는 좋은. 지역이에요. 한인타운이랑 더 가까우려면 노매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바로 한인타운 옆이에요. 여기는 한인타운에서 한 3블럭 정도 떨어졌지만 좀 더 조용하고 더 거주지적인 느낌. 노매드는 정말 뜨는 지역이죠. 보따리상도 굉장히 많았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상업 지역이었는데요. 개발을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높은 층에 콘도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아이코닉한 뉴욕시티 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킵스베이보다는 프리미엄이 붙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오픈된 느낌의 실용적인 가격대를 원하시면은 킵스베이 지역은 가격이 좋은 아파트 옵션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좋다 화장실. 지금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신 분이 유명하신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감재들을 보면은 따뜻한 거 많이 사용하시고 아니면 완전히 화려한 거, 대리석도 과감하게 쓰시는 거. 근데 여기는 따뜻한 느낌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빌딩의 인테리어는 페리스 포리노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내부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전에 트라이베카 콘도 투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랑 같은 디자이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랑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인테리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막 앉아갖고 와, 하늘이 보여요. 이게 너무 좋은 삶이다. 근데 여기를 렌트를 하시려면 5,000불에 렌트를 하실 수가 없죠. 여기를 렌트를 하시려면 만불 그럼 초반대 15,000불이에요? 아니죠. 이제 관리비랑 텍스는 집주인의 몫이에요. 이 아파트는 관리비랑 텍스 합해서 한 5,000불 정도가 든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작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렌트 시세로 보면은 한 15,000불 정도는 주셔야지 이 3베드룸을 렌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안에는 집주인이 지불하시는 관리비랑 텍스가 모두 포함이 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출을 빼고도 캠레이시 한 4.5%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로도 아주 좋은 매물이에요. 이 캠레이시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4.5%라고 하면은 맨하탄에서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제가 이 매물을 고른 이유 중에는 코너 유닛이라는 장점이에요. 45평인데도 창문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위치인데요. 이게 킵스베이에 있어서 한인타운 또 근처에도 있고 미드타운으로 도보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편하신 위치예요. 그리고 뉴욕대 치대도 가깝고요. 주변에 병원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SVA랑 버르칼리지라는 대학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격대의 거주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이 검증이 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실 때도 이 디자이너의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월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월비용을 합치면은 한 5,300불 정도 되는데요. 고층 코너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지로 이용을 하시다가 투자로 이용을 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에요. 우선 렌트비가 15,000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고 캡레이시 4.5% 이상이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이용도 하시고 투자로도 아주 매력적인 부동산인 거죠.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리스팅 가격이 375만 불이었어요. 하나로는 57억 정도로 나왔지만 한 1년 반이 걸려서 358만 불, 하나로는 54억에 거래가 되는데요. 원래 리스팅 가격으로 보면은 한 4% 넘게 디스카운트를 받으신 건데 중간에 또 가격을 조금씩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가격에서 보면은 한 0.4%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클로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터틀베이 매물이 이제 한 달 만에 거의 호가 그대로 팔린 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 매물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유 중에는 지금 빌딩에서 3베드가 제일 저렴한 게 한 200만 불 중반대로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매물들이 먼저 팔리기 시작한 것도 지금 매물이 나중에 팔린 이유기도 해요. 그런데 최종 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클로징 혜택까지 포함을 해서 렌트 수익률까지 고려를 했을 때 바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딜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매물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매물을 구매를 해야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어퍼 이스트의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내 집을 내 손으로 관리를 하면서 맨하탄에서 하우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바이어한테 맞을 것 같고요. 킵스베이 콘도의 경우는 실거주로 이용을 하시면서 렌트 수익까지 고려를 하는 좀 실용적인 바이어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특히 1편에서 보셨던 터틀베이 41억짜리 3베드랑 이번 킵스베이 3베드의 54억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비슷한 사이즈에서 위치랑 코너 유닛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두 매물인 타운하우스랑 신축 콘도를 비교를 해봤고요. 같은 맨하탄이라도 타운하우스는 관리비가 안 드는 대신에 직접 관리를 하셔야지 되고 콘도는 관리비를 내시는 대신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생활 방식이랑 어떤 게 제일 맞는지를 정하시는 게 매물을 선택하시는데 첫 단계라고 봐요. 풀 투어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공간남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 링크는 제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뉴욕 부동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더 많은 분석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투자하세요.